자, 해볼까요? 자, 교환 1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경찰의 임무와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의 이제 한계죠, 한계.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자, 경찰의 임무, 자, 한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관할. 그러니까 관할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관할, 이걸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단어는 임무, 그 다음에 이제 수단, 그 다음에 한계. 자, 임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해봤죠. 그래서 사회, 그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다. 그래서 사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 이걸 이제 구별하는 거다. 왜냐면 이게 대륙법적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경찰의 목적은 국가 목적이 다음에 사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사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공공의 안녕. 이 추상적인 단어잖아. 그죠? 그다음에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위험 방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정의를 해내야 되겠죠. 이게 경찰의 임무편이고, 그다음에 자, 경찰의 수단을 뭐라고 하죠? 수단. 자, 근거는 일반 통치권에 의거. 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면 경령 강제. 그죠? 그러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자,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경찰권. 근데 수단이 이런 권력적 수단만 있어 아니면 비권력적 수단도 있어? 비권력적 수단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명령 강제는 이제 권력적 수단이고, 다음 이제 위험 예방을 위한 것은 수사권을 제외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경찰권이라고 하지 말라고 경찰권. 그러면 경찰권은 자,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수단이니까 권력적, 비권력적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권력적 수단은 이제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뭐가 두 개가 나와? 경찰권이 두 개가 나오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광의의 경찰권. 그죠? 그러면 이쪽은 자, 협의의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말했을 때 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자, 이 경찰권, 이 협의의 경찰권을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오케이? 실질적으로 배웠어, 안 배웠어, 어제? 배웠죠? 그치? 이쪽이 자, 무슨 경찰이 되는 거야? 행정 경찰 맞잖아. 행정 경찰 맞죠? 맞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고 이게 행정경찰이고, 다음에 행정경찰의 종류에는 빨리. 그죠? 그러니까 협의의 경찰권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다음에 요걸 떼어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경찰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자, 수사권은 자, 요건 행정경찰입니까? 아니면 자, 사법경찰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죠? 그죠?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경찰의 임무, 자, 경찰 조직이 하는 일인데, 요건 형식적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실질적 의미는 아니고, 형식적 의미. 다음에 경찰은 권력적 수단만 사용한다 아니면 비권력적 수단도 사용한다?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 이걸, 자,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의 종류에는 자, 이런 것들도 자, 이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 위험 방지 수단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꼭 명령 강제하는 활동만 있는 거 아니면 전부를 다 포괄하는 거야. 전부를 포괄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됐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부산 광역시 이제 자, 이 부산 광역시 시도경찰청의 경찰이 됐고 보직 발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찰 공무원증을 가지고 대구에 가서 자, 막 단속하고 나 경찰인데 씨발 이러면서 막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자체로서 이 한계가 뭐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관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물 관할. 그죠? 사물 관할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배웠죠, 어제? 그렇지. 경직법 2조, 또 국자법 3조. 그죠? 자, 원래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맞아? 조직법인 국자법에만 규정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작용법인 어디에 돼 있더라? 경직법 2조에 돼 있더라.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 수권 조항의 문제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이제 이것만 있어 아니면 자, 인적 관계도 있어. 자, 원칙적으로 경찰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겠죠. 그렇지. 외국인한테도 경찰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적 관계, 다시 말하면 그렇죠. 수사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대통령.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고. 오케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다음에 외교관. 외교관 취해법권이 있잖아. 그렇죠? 다음에 자, 주한미군, 소파 이런 것들 배워 안 배워? 배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군속 이런 것들 배울 거 아니야, 강론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인적 한계. 그 다음에 또 자, 여러분들이 경찰권은 자, 법원 그 다음에 의회 이런 데에서는 경찰권 행사해 못해? 못하지. 왜? 의회에는 국회 경위가 있고 법원에는 법정경찰이 따로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에 철도는 철도경찰, 이 항만에는 항만경찰, 공항에는 자 이제 공항경찰 다 따로따로 있잖아. 이런 것들을 무수 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적 관할, 지역적 관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찰권이 미치는 한계다 이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구조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요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찰의 임무, 그 다음에 수단, 한계, 이걸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제일 처음에 경찰의 개념 했죠. 그래서 역사적 개념과 학문상의 개념 했어 안 했어? 했었고. 자, 두 번째 했던 게 뭐야? 경찰의 분류했잖아, 분류. 그죠? 이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경찰의 임무, 수단, 한계.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최소 두 문제는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임무에서 나올지, 그래서 공공의 안녕에서 나올지, 공공의 질서가 나올지, 아니면 위험이 나올지.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이번에 위험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공공의 안녕에서 자, 뭐가 나왔냐? 그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나왔잖아. 이번에 시험에 나올 때 위험이 있냐 없냐. 법질서의 불가침성, 위험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2022년, 2023년 2차 시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낸 거 아니면 복합적 개념을 낸 거야. 다시 말해서 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경찰이 단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의 개입은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가 이거였잖아.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단속을 당한 자 경찰 책임자가 경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는 한적한 도로고 자 경찰의 개입 요건은 구체적 위험이든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위험 자체가 없지 않느냐. 왜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는 도로에서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네가 나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새끼 경찰을 공부 좀 한 놈이죠. 그지? 그러니까 단속 경찰관이 듣고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 진짜 맞네요 하고 단속 안 하면 이 새끼는 병신이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파이어 잘라야 될 놈이야. 뭐라고 해야 돼? 너는 공공의 안녕을 위반한 거다 이 말이죠.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법, 질서의 불가침성인데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을 위반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법을 위반한 자체가 위험의 요소가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불가침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를 있다고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단속의 대상이 맞아? 그죠? 그리고 자 스티커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 꺼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 위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 없네요 하고 간 놈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를 이제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영역들이 되겠죠. 문제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공공의 안녕이 뭐냐 그러면 법질서. 다음에 자, 뭐 그다음에는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기관의 이제 기능성에 대한 침해. 그렇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험하고 엮어서 문제를 주게 되는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교환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13페이지에 가시면 경찰의 임무와 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 경찰 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래서 작용적 개념이다 아니면 조직법상 개념이다. 조직법상 사물관할이잖아. 그러니까 국자법에 자 국민의 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지? 그게 이제 경찰의 임무라는 거죠. 자 행정조직법상 경찰 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자 경찰의 임무는 뭐라고 그랬어? 형식적 의미다 이 말이죠. 경찰 조직에서 하는 일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국자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자, 여기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단어를 주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야? 경찰 임무에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말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지? 근데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공공의 안녕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무슨 개념이 훨씬 큰 거란 이야기야? 공공의 안녕이 훨씬 큰 개념이다. 그러면 공공의 안녕은 국가적 개념이다 아니면 개인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기출 지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자법 3조에는 분명히 무슨 단어가 들어있는데 빨리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찰학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회의 공공의 안녕이라는 요소 안에 뭐가 지금 포함되고 있다? 빨리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단어는 국가적 개념도 되지만 무슨 개념도 된다? 개인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이 뭐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야.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보다는 큰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대륙법의 개념은 자 공공의 안녕이고 그다음에 영미법적 개념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인데 영미법적 개념이 빠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은 영미법적 요소와 뭘 다 가지고 있어? 대륙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국자법에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3조에. 근데 자 실제 우리가 배울 때는 지금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 요소가 빠졌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 버린 개념이다?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개인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하면 OX야? X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교수들이 풀어서 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풀어서 지는 질문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1요소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다음에 자,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자, 경찰 위반 상태. 그것이 법규 등에 위배될 때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인데. 봐봐. 그러면 경찰의 임무가 위험 방지인데 자 실제 위험이 자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위험의 정의가 뭐야? 그렇죠? 그러면 자 손해는 뭐야? 정상인의 판단으로 볼 때 법익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누려야 될 간접 이 뭐가 나오는가? 객관적인 감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손해. 그러면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법익에 대한 침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뭐가 되는 거야? 위험이 되는 건데 자 실제 그러면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면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험이잖아. 위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법익에 대한 자 손해의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인데 이게 자 명확한 경우와 다음에 추상적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더라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개입을 해야 되나 해야 돼? 경찰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의 개입의 최소 조건은 뭐라는 거야? 위험이야.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 아니면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경찰의 개입 요건은 객관적인 위험의 존재다. 그럼 O야 X야? 꼭 객관적이어야 돼 아니면 주관적이어도 돼? 주관적이어도 돼. 조금 위험이 꼭 구체화돼야 돼 아니면 추상적이어도 돼? 추상적이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돼? 위험.
위험.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개입 요건은 위험이야. 그러면 위행이 발생하기 전에만 해야 돼?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이 뭐냐 그러면, 자,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방지하는, 위험이 발생하면 경찰은 개입을 해야 돼. 그죠? 이게 1차적 개입 요건이잖아. 그죠? 그리고 경찰권을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그죠? 경찰 책임자에게 자 발동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경찰 책임자가 그죠? 이 사람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지금 말하는 경찰의 임무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경찰의 개입 요건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아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그죠? 자,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데 거기에서 경찰권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요거잖아요.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고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행정 경찰이라고 부르는데 행정 경찰의 개입의 요건은 그죠? 뭐의 가능성만 있으면 돼? 위험의 가능성만 있으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세요? 다음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개입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죠. 일단 현장 출동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경찰 책임자에게 권한 행사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행정경찰은 이 경찰 책임자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의 조각 사유가 있는지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이걸 따지는 건 행정이 따지는 거 아니면 수사경찰이 따지는 거야? 수사경찰이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행정경찰의 목적은 일단 개입을 해서 뭘 해소시켜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위반 상태에서 뭐라고 위험? 제거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의 본질이라는가? 행정경찰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이 경찰 책임자가 그렇죠? 자 형법 위반이고 다음에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다음에 책임능력 차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이 새끼는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역은 행정경찰이라는 거 아니면 사법경찰이 한다는 거야. 자 봐봐. 순찰을 하고 있는데 담을 넘어서 나온 새끼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자 직무집행법 이거에서 뭘 해야 돼? 불신 검문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멈춰놓고 프리스크 때려봐야 돼. 외표 검사를 하는데 이 새끼가 흉기를 갖고 있고 뭐 훔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현행범 체포를 하고 데리고 가면 자 이제 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수사경찰이 하는 거야. 피의자 신문조서도 쓰고 다음에 증거도 확보. 이건 수사경찰이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위반 상태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끼를 뭐 하는 거야? 불심 검문을 하는 거고. 다음에 자 이게 교통에 불리하거나 그렇죠. 자 이 당사자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미 동행을 이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작용들은 사법작용이 아니면 행정작용이야. 행정작용이야.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형사법입니까? 아니면 행정법이야? 행정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 및 수단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을 배우는 거 아니면 행정경찰을 배우는 거야? 행정경찰을 배우는 거야. 사법작용은 헌철이하고 하라니까 누구하고? 헌철이 형하고 누구하고? 헌철이 형하고 해. 오케이? 나하고는 주로 뭐라는 거야? 행정작용을 해. 물론 이제 강론에 가서 이 사법작용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경찰학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그죠? 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정의한 이 행정법학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은 행정경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찰 책임자가 죄를 범한 자야 아니면 위반 상태를 이야기한 자야?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잖아. 걔한테 자 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하겠죠. 근데 우리 경찰은 얘가 머리에 꽃을 꼽든 그죠? 얘가 형사 미성년자든 그죠? 가려 안 가려? 안 가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뭐가 중요한가?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 그리고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가 그죠? 멧돼지여도 되잖아. 뭐라고? 맞죠? 다음 미친 개도 되잖아. 그죠?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뭐가 있어? 광견의 사살이 나오잖아. 놀고 싶지 않다 니들하고. 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경찰학이다 그 말이야. 경찰학. 그러니까 경찰학의 범주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야 경찰학 문제를 풀 거 아니냐. 자꾸 말하지만 경찰 그러면 마동석만 생각을 해. 뭐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이 경찰학의 본질이 행정인데 행정이라고 생각이 아니면 사법이라고 생각해. 사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하는 경찰 활동의 대부분은 행정작용이지 사법작용이 아니에요. 그죠? 왜 경찰을 어렵게 생각하냐 그러면 모든 학원들이 형법, 형소법을 강조를 하잖아. 뭐라고? 형법? 근데 이거 두 과목 합쳐서 몇 점이야? 따십시오. 우리 한 과목. 그죠? 헌법. 그럼 공법 중에 제일 센 게 뭐야? 배점으로. 경찰학이 제일 센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예전에 뭐 국사, 영어, 경찰학, 행정법, 이 형법, 형사법 있을 때는 형사법이 40점이니까 범주가 좀 셌겠지. 근데 완전히 바뀌었잖아. 근데 경찰 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앞으로 경찰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공법을 배우는데요. 공법의 종류가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제일 크다는 거야? 행정법 영역이 제일 크다. 그래서 그걸 경찰학에 넣어놓고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자 경찰권의 이제 발동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경찰 책임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계속 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시 갑니다.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법익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뭐라고 해요? 경찰의 위반 상태야. 그러니까 행정경찰에서 따질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위반 상태. 그러면 행정경찰의 목적은 뭐야? 위반 상태 해소야. 사법경찰은 자 이걸 위반 상태라고 하면 실행의 착수라고 해. 실행의 착수라고 하죠. 그죠? 그럼 실행이 착수되기 전에 위험 예비 상태를 뭐라고 해? 미수라고 하잖아. 뭐라고? 미수 또는 예비 음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이걸 정의하는 게 예비 음모죄. 형법에서는 예비 음모. 오케이? 우리는 이걸 예비 음모라고 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추상적 위험 단계라고 해. 추상적 위험 단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만 어디와 어디가 구별되는 거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행정경찰은 이 사람을 공소제기해서 죄를 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아니면 위반 상태 해소가 목적이야? 위반 상태 해소가 목적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경찰학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따져보는 게 우리 경찰학이야. 근데 이 작용은 1년의 작용이 아니야.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나 행정경찰이고 순찰 나왔어. 그럼 나 행정경찰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보고 잠깐만 너 찌르면 안 돼.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 누가 와야 돼? 사법경찰이 와야 돼. 너 찔러야 돼. 그래야 너 잡아갈 수 있어. 너 거기 멈춰 이래야 돼. 아니면 일단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해석할 때 행정경찰은 이걸 위반 상태 야기로 보는 거고 다음에 사법경찰은 뭘로 본다는 거야?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용은 항상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보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다고 했잖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배워.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배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생에 업이 많은 거야. 뭐라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점집에 한번 가봐요. 전생에 뭐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죠?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내가 전생에 공덕이 많았으면 캐나다에 태어났을 건데 잘못 태어났다고 했다고. 왜 이런 어려운 과목을 배워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이제 구별이 안 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 씨, 이건 사법 같은데? 이건 행정 같아. 그게 아니라 그건 학문적으로만 구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그렇다고 해봐.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이걸 위반 상태라고 보는 거고 행정경찰은, 그죠? 그죠? 사법경찰이 이건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야.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 같은 경찰 아니에요? 단지 내가 행정경찰이니까 나는 사법경찰한테 인계를 하면 되고 사법경찰이 맡아서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 사법경찰 영역이고 우리는 일단 개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범인도 잡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 죄가 있고 없고는 이제 수사경찰이 증거 수집해서 자, 누구한테 넘기면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 판단할 사법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판사가 판단할 일이 죄를 매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걸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4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 경찰은 전통적 임무와 더불어 서비스적 임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위험 방지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던 자, 명령 강제하는 게 좋아? 아니면 비권력적 수단이 좋다는 거야? 비권력적 수단이 좋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보시면 관련 근거. 자, 경찰의 임무 범위는 정부 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뭐라는 거야? 정부 조직법 설명 안 했잖아. 정부 조직법. 자, 정부조직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자,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러면 경찰청 조직에 관한 근거 규정은 돼야 안 돼? 그죠? 자, 행안부에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정부조직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자, 치안 유지 업무가 경찰의 임무고 맞죠? 다음에 이게 뭐라는 거야? 조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도 관련 근거가 돼야 안 돼? 관련 근거가 되죠. 관련 근거가 되지. 근데 정부조직법에는 자, 구체적으로 이름이 OX야? X. 자, 이게 치안 유지가 구체적이야, 아니면 추상적이야? 아,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정부 조직법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 조직법을 뭘로 본다? 국자법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걸 쓰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경찰의 임무 범위는 정부조직법, 국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모두 규정하고 있다. 자, 정부조직법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에게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실제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을 둔다라고 하는 조직만 규정하고 있지 실제 직무 범위를 정하고는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면 OX야? X죠. 직무 범위는 어디서 정하고 있다는 거야? 국자법에서 정하는 거지 정부조직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 해석을 내려버리니까 이런 지문도 안 틀려보면 맞아 못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공부를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죠? 다음에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정확했는지를 한번 돌아봐봐. 그러면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두 문자 따가지고 애우란 거 기억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면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해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런 지문들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못 맞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독해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자, 왜 우리가 경찰의 임무를 봐야 되느냐? 경찰의 활동 내용에 따라 근거 규정이나 방식이 다르고. 봐봐. 그러면 우리가 즉시강제, 다음에 강제집행, 경찰의 활동 내용은 하나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러면 자 강제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있을 거고 즉시강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을 거고 따라서 경찰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규정하는 근거법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1번 봐봐. 경찰의 활동 내용에 따라 근거 규정이나 방식이 다르고 자, 두 번째 수권 규정이 있더라도 경찰의 개업 위반에 대한 경찰 임무는 성질에 따라 다르며 다음에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는 경찰 활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개입 여부를 잘못 결정할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잘못 개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위법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으면 뭘 해줘야 돼? 국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적법한 행정일 때는 손실 보상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게 쟁송제도 또는 전보제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구제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경찰의 임무.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궁극적 목적이다. 그 다음에 자 범죄 수사도 해야 되나 해야 돼? 아니 자 우리 경찰 그러면 이건 행정경찰이고 그다음에 수단이 수사니까 범죄 수사도 해야 되고 다 뭐도 해야 돼? 치안? 제공도 이게 자 경찰의 임무다 이 말이죠. 자, 이쪽은 자 프랑스의 실질 저금리에서 정의된 그죠 대륙법 저금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 수사도 경찰 임무고 치안 서비스도 임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형식 저금리 우리나라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는 이것만 있다는 거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자 행사하는 권력을 협의회 경찰권이라고 하고. 다음에 자 수사를 위해 행사하는 권력을 수사권이라고 하고 다음에 자 요건 비권력적 수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가 세 가지니까 수단도 몇 가지가 돼야 돼?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경찰의 임무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및 범죄 수사 및 각종 치안 서비스 제공이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1번.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는 실질적임이라고 그랬죠. 대륙법계 경찰에서 유래된 것이고,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범죄 수사. 이건 어디에서 유래된 거야?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고, 다음에 치안 서비스는 비권력적 수단이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경찰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앞에서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걸 지금 포괄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임무했고 다음에 수단. 자, 수단은 권력적 수단과 뭐가 있어? 비권력적 수단인데 권력적 수단은 경찰권과 수사권. 그죠? 비권력적 수단은 서비스. 이 세 개를 합쳐서 광의 수단은 경찰권이잖아. 근데 이 수단이 광의의 경찰권이고 권력적 수단은 자 경찰권과 수사권을 나누는데 이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이고 그다음에 요건 수사권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요건 서비스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수단 권력적 수단은 경찰권인데 그러면 이 경찰권은 뭐라는 거야? 협의의 빨리 협의의 경찰권. 그다음에 수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광의의
그러니까 수단에다 광의의 경찰권 쓰시고, 이게 수단이잖아. 수단이 광의의 경찰권이고, 그다음에 자 권력적 수단으로서 경찰권이 협의의 경찰권이고, 다음에 수사권이고, 다음에 서비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왜? 경찰권은 광의로 나올 수도 있고 뭘로 나올 수도 있어? 협의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광의로 나올 때는 뭘 다 포괄하는 거야? 오케이? 자, 협의의 경찰권으로 나올 때는 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 다시 말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 행정적 작용을 뭐라고 하는 거야? 협의의 경찰권. 다음에 이건 사법작용을 하는 권리를 수사권. 오케이? 됐잖아.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단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 수사권, 자 수사, 법정주의라고 했죠. 다음에 비권력적 수단은 서비스인데 급부행정. 급부행정이 뭐죠? 도와주. 이런 거 안 배워요? 진짜 중요한다는데. 자, 대륙법계 경찰은, 자, 대륙법적 의미의 경찰, 다음에 국가경찰활동, 다음에 이런 경찰활동은, 자,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해? 단속하죠. 명령 강제하잖아. 단속하잖아. 그죠? 과태료 매기거나 아니면 벌점 매기거나. 맞죠? 그렇지? 이게 경찰권 발동입니다. 급부행정은 뭐야? 교통법규 잘 지키면, 자,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사탕도 주고. 아니 1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자 이렇게 법규 잘 지키시면 국가가 추첨해서 상금도 주고,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사고, 자 5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추첨해서 10억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잘 지킬까요? 왜? 로또보다 이게 더 확률이 높잖아. 만약 자치단체에서 이런 목표를 걸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뭘 잘 지키겠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죠. 1년 동안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하고 교통단속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추첨해서 10억씩 해서 내 집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벌점 때리고, 그죠? 다음에 교통단속하는 것보다 나 같으면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해? 급부행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급부행정. 그러니까 반대급부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근데 이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거야 아니면 상금을 주는 거야? 봐봐, 이게 급부행정이 뭐냐 그러면 공로자 보상금. 우리 직무집행법에 공로자 보상제도 있어 없어? 있죠. 신고하면 돈 줄게. 이게 다 급부행정이야. 현상금 제도. 그러니까 급부행정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이걸 케이스로 주면 이게 권력적 수사인지 비권력적 수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경찰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를 갖고 봐봐. 판례 문제를 준다, 케이스 문제를 준다 그러면 못 푸는 이유가,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케이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판례의 적응성이 올라갈 텐데, 그죠? 수업 자체를 짧게 배우고 요약식으로 배우고 수업 시간에 웃고 떠들다가 끝나버리니까 알 건 같은데 사기는 올라가는데 실제 생산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수업을 몇 개월 들었고 다음에 분명히 이 과목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장 가니까 점수가 40점인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렇죠? 문제를 나름대로 풀었어 안 풀었어? 이번 시험 가서 나름대로 풀었어.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풀었어. 근데 정답이 아니야. 이럴 때 사람이 미치는 거라니까. 왜?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내가 생각하고 정답이라고 썼는데 아닌 거야. 그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공부를 했는데 썼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나하고 정답하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어딘가 방향성이 틀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걸 잡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공부는
그냥 개념이 없이 이를테면 애우라는 거 애우고 표시하라는 거 표시하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을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정답 맞으면 안 봐버리고 다음에 틀린 것 위주로만 대충 깔짝깔짝 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귀찮게 해주는 거야. 자꾸 반복해주고 자꾸 정의를 말해주고 자꾸 문제를 지문을 다 읽어보고 그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맞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한계 다른데 한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관할 뭐라고? 관할. 그러니까 경찰권이 미치는 한계다 이 말이죠. 자 경찰권은 모든 국가적 작용에만 미쳐 아니면 내무행정에만 미쳐? 내무행정에만. 그 다음에 내무행정 중에서 적극적인 공공복리 정진이 아니면 소극적인 질서유지야. 소극적인 질서유지야. 근데 이 임무도 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국자법 3조에 경찰의 임무를 정해놨죠. 이게 국자법 제3조고 1.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그다음에 2. 범인의 체포, 그죠? 진압, 체포, 수사 이렇게 돼 있고 3. 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는 거기에 국한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무슨 관할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물 관할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전염병 예방 없잖아. 그렇죠? 그래 코로나 마스크 안 쓰고 하니까 내 경찰이니까 가가지고 오라이에 뺨 때리면서 야 씨 마스크 안 썼으니까 야 너 스티커 씹하고 끊어주면 돼 안 돼? 이건 경찰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질병 뭐 방재청인가 뭐 질병관리본부인가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편의점 갔더니 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팔고 있네. 그죠? 편의점 음식 구더기가 생겼네. 편의점 업주 오라고 해서 뺨 때리면서 야 너 식품위생법 위반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자 이거 다 있는 거 편의점 음식 다 몰수하고 몽땅 갖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직무 외의 행위가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뭘 위반한 거야? 사물 관할을 위반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자 인적 관할은 자 경찰권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미쳐. 잡았는데 갑자기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 외교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면서 잡고 이리 와 너 따라와 있고 경찰에서 모가지 잡고 막 끌고 갔어. 소갑 채워가지고 돼 안 돼? 안 되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나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주한미군 잡아다가 막 경찰서 해놓고 자 피의자 신분증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돼 안 돼? 안 되지. 야 나 저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죠? 계약된 관계자다. 그럼 군속이죠. 자 군의 가족이라든가 일과 관련된 사람. 이 사람들도 소파 대상자니까 소파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고 처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인적 관할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다음에 지역적 관할 같은 경우 외교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다음에 주한미군 영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평택기지라든가 이런 영내의 경찰권은 다 누가 갖고 있어? 미군의 밀리터리 폴리스가 갖고 있겠죠. 미국 헌병이 경찰권 행사하겠지. 우리나라 경찰권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지역을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국회 내, 그다음에 군함 내, 그렇죠. 이런 것들 항공기 내 이런 것들은 다 치외 법권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 한계가 되는 거야? 지역적 한계가 되겠죠. 대부분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자 이번에 뭐 나왔냐면 외국인 범죄 수사 규칙, 범죄 수사 외사 경찰로 요걸 나왔잖아. 외국인들 범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강론에서 이런 것들 나오겠죠.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주로 강론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나중에 수사 경찰에서 이제 범죄 수사 규칙 할 때 정리를 하겠죠. 외국인 수사. 그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경찰 시험 문제가 이거야. 국가 배상인데 외국인 배상은 어떻게 해주냐. 그죠? 그러니까 이 강론을 실제 실무로 물어보는 거 아니면 총론하고 연결해서 되는 거야. 총론하고 연결해서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의 패턴이면 경찰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 법 그대로 설명하고 그렇게 있으니 이게 시험하고의 적합성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죠? 연구도 좀 하고 문제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면 아쉽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씨발 그죠? 그 다음에 꼭 자기한테 배우면 다 맞았대. 뭘 씨발 다 맞아. 내가 볼 때 들어도 모르겠더만. 그죠? 아니 수업이나 맞이해주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아무 말이라도 안 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하는데 그럼 적중 못하는 게 강사입니까? 안 그래? 적중 못하면 강의를 접어야죠. 시험에 경향 안 맞으면 안 해야지. 뭘 적중했다고 떠드냐 그 말이야. 그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냥 접어야지. 제대로 안 해놓고 꼭 광고들은 아주 열심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강사 믿지 말고 믿지 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야 문제를 맞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되나 마나한 소리다 그 말이죠. 그치? 학원이 잘해서 합격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합격하는 거지. 맞잖아. 광고는 아주 뒤지게 하죠. 합격 몇 명 했어요. 광고는 뒤지게 하는데 그렇죠. 뭐 실제 거기서 합격을 했는지 나가서 합격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 자꾸 좋은 공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학원 다닐 때 합격하는 게 최고의 공부겠죠. 그 다음에 최종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일단 개괄을 해봤어. 그래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임무, 수단, 한계야. 전체 한 페이지 넘겨봐. 그러면 13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13페이지 넘기면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안 했어? 했었죠. 자, 국자법 3조,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그러니까 또 이게 있으니까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문제 있으면 외워야 되고 없으면 안 외워야 되는데 문제 세 문제 이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되죠.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잘 외워야죠. 1국, 2범, 3피, 그죠? 1국이 뭐야? 국민의 생명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다음에 2범은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다음에 3피는 범죄 피해자 보호. 다음에 4, 경제다 이 말이에요. 경제. 그죠? 그래서 자, 경제 요인 경호 및 자, 그 4, 경이 아니라 경비 4, 다음에 50. 자, 여기 보면 50.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다음에 자, 6. 교통. 다음에 7. 외사. 다음에 8. 옛날에 8기 이렇게 했는데 왜? 기타였거든. 근데 기타가 뭘로 바뀌어서 밖에. 기타가 이제 한자니까 밖에.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 한자 때문에 책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지. 지랄이야, 경찰학은. 매번 개정법령, 매번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뭐 개정법령은 나올 때마다 이야기는 해드리겠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따로 뽑아서 시험 전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에 지금 바뀌는 건, 지금까지 바뀌어 있는 건 다 반영돼서 나왔겠죠. 교재 이제 여러분 나가는 교재 다 반영해서 나오고 나왔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자, 경찰관 직무집행 2조도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고. 다음에 거기에 빨갛게 정책 정보는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다음에 7호의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공공의 안녕과 위해 방지 또는 공공의 안녕을 공공의 복리 정진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다. 근데 이건 법 조문이니까 그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냈을 때 맞아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지금 외워야 돼, 나중에 외워도 돼? 나중에 외워도 돼. 시험 전에. 아니, 이걸 내가 자꾸 말했지만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보고 이런 방법으로 외우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책 보고 풀어. 지금 단계는 왜? 어차피 반복이 많이 안 됐으니까 이게 쉽게 안 외워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자, 지금 해독의 수업에서는 외우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하다. 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근데 제가 그랬잖아. 틀려도 된다고. 책 보고 풀어도 된다고. 오픈 테스트로 풀어도 돼. 단지 뭘 알아야 돼?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내가 외워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공부가 1, 2회독 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합격을 느끼고, 아, 이렇게 좀만 하면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뒤지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있으면 외우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외우는 양이 많아져. 확 줄어들어. 줄어들지. 왜? 이해해버리는 영역이 많으니까 외우는 양이 줄어들어. 외우는 것은 그때 해도 돼. 그래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시험날 아침에 책상에 써. 걸리면 5년간 시험 응시 제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일단 붙어야지. 쓴 놈은 나쁜 놈이고, 또 내가 쓰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미뤄가면 사실한 이야기예요. 자, 공부는 완벽할 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되면 합격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돼 있으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공부를 할 때 최선의 완벽을 기하겠지만 완벽이란 공부는 없어. 특히 이런 경찰학 같이 방대한 과목은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하면 돼. 문제도 하나 더 풀고 남들보다 이론 하나 더 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강의 목표는 하나 더. 그죠? 하나 더. 시간도 10분 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되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피교. 자, 경찰 임무 1번. 소극적인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지 적극적인 공공복리 정지는 경찰 임무가 아니다. 맞죠? 2번. 자, 안보 기능, 대공 기능이라는 직무는 직접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안보 기능이 뭐냐 그러면 보안 관찰, 이탈, 북한 주민, 이탈 주민의 관리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경찰이 왜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한다? 그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그죠? 보호 관찰한다 이런 거 있어? 보안 관찰한다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보 기능은 실제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야. 선생님 대간첩 작전이 있잖아. 이건 경비 경찰이지. 오케이? 국가통합 방위 사태에 관련된 내용이지 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안보라는 기능에 관해서 없다 이 말이죠. 요 지문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안보 기능은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서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지 실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제28조에 29조에 명시된 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을 둔다라고만 돼 있는데 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이 법률이 뭐라는 거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즉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직무 범위가 안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냥 경찰청을 둔다라고만 돼 있어. 자, 그래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 경찰 이념으로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공의 안녕 안에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 1요소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개인을 포괄하는 무슨 개념이다? 이중적 개념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에 자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 최초로 반영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은 또 이 천로일량이 그죠? 일본이 경찰학의 아버지죠. 이 새끼 프랑스를 순시하고 돌아와서 프랑스식의 국가경찰제도, 특히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한 놈들이 일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식민지계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경찰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일본. 그 이전에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경찰의 영향을 받게 된 건 그렇지. 1945년 9월 9일 미 군정이 선포되면서 미 군정청에서 경부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자 이제 무슨 영향을 받게 되는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 최초로 이제 봉사라는 개념도 들었고 서비스라는 개념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범죄 수사도 경찰의 직무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미법적 요소가 되는데 한국 경찰사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베이스를 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근대사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배경을 제가 넓혀 드릴 테니까 이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 즉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뭘로 본다? 그러니까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수권 조항이라 권력을 부여해 주는 조항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괄적 수권 조항으로 보고 여기에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판례는 항상 누구 편이야? 시민 편이야? 주로 국가 편이야? 행정법에서는요, 국가 편이에요. 그지? 왜? 국가 작용이니까. 주로 시민 편을 들어준다, 국가 편을 들어준다? 국가 편을 많이 들어줘. 봐봐. 그럼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행정이잖아? 그럼 행정의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만약에, 자, 비상사태가 왔는데, 수권 조항이 없으면 경찰 개입을 자체로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개입을 하고 보자는 거야. 그 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저 조문을 수권 조항으로 보고 일단 개입을 하자, 경찰이. 그리고 판단은 어디서 하면 돼?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되잖아. 그래서 적법하면 넘어가고 위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손해배상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항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 수권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할 땐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해주는 쪽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인권을 강조하는 교수들은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럼 이건 작용 규정에 대해 아니면 조직법 규정으로 봐야 돼. 조직법 규정으로만 봐라. 이게 뭐라는 거야? 부정설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학설은 자, 긍정설 그러면 인정한다는 쪽. 다음에 부정설이 대부분이야. 그죠? 다음에 이걸 작용으로 쓰고 싶으면 뭘 해라는 거야? 법을 만들어라.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면 돼? 자, 이 7호를 빼가지고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수권이 되는 거잖아. 왜? 뒤에 또 뭘 달아주면 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달아주면 되잖아. 근데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 직무의 범위는 자, 경찰은 다음에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지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말이 없잖아. 작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권조항이냐 아니면 조직법적 규정 이전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 못해도 돼. 왜? 법에 가서 또 뒤지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봤어. 그러면 그때 나 저거 들어봤는데 하고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만 설명하겠다. 나올 때마다 하겠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하니까 귀찮겠죠. 나중에 가면 계속 또 하겠네 그러겠죠. 이미 그 순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수업은 새로워야 돼 아니면 내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져야 돼. 내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고 다음에 시나리오가 생각나야 시험 볼 준비가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같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 호기심만 많아. 뭐만? 호기심. 그러니까 조금 들으면 알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시험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바로 튀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지? 문제 지문도 어제 봤지만 여러 번 보니까 이 지문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구별이 가.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이 안 가. 그죠? 그럼 처음 보는 지문도 여러 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이 가.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높인다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거지 강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가이드밖에 못 해줘. 왜 강사가 가이드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럼 내가 말하는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겠죠. 아침에 나오는데 엄마하고 싸우고 나왔어. 엄마가 불쌍해서 죽겠어.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업에 동화가 돼서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게 수업인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넋놓고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게 수업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같이 하자. 이게 콘서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참여를 해야 수업이지 넋놓고 2회독, 3회독 한다고 해서 이게 수업이 아니야. 그죠? 책도 누가 읽어봐야 돼? 내가 직접 읽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수업 14페이지까지 수업했는데 빼먹고 읽는 거 있어요? 아니면 다 읽어줘? 다 읽어주죠. 읽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안 믿어. 그죠? 자, 가장 간단한 수업은 그러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날려주고 사랑해요 하고 여러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합격할 거예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씨발. 내가 들을 때는 수업하기 싫단 이야기야. 뭐라고?
수업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엄마가 왜, 집에서 아빠가 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잘 되길 바라니까 잔소리를 하겠죠. 그지? 그냥 남이면 나도 그냥 놔두면 되잖아. 잘하든 말든지. 방치하면 돼요. 그죠? 다음에 이제 자 입에 발린 소리로 하트 뿅뿅 한 번씩 날려주면 문자로.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죠? 공부는 챙김이야 챙김. 서로 챙겨야 되는 거고 다음에 봐야지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금방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15페이지로 가시면 경찰의 기본적인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개념이죠. 자 우리 이게 인문서 나는데 이제 뭘 풀어서 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쓰여진 게 지금 자 15페이지는 공공의 안녕.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시면 16페이지는 공공의 질서. 다음에 17페이지는 위험에 대한 방지. 그죠? 자 뒤로 넘어가면 위험에 대한 분류가 있고 19페이지는 경찰의 문제 범죄 수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치안 서비스. 이건 자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색깔이 화려하지 않죠. 눈이 막 어지러워야 시험 문제야. 뭐라고? 여기는 눈이 별로 안 어지러워. 그럼 시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자, 뒤로 넘어가면, 자, 경찰 활동의 기초. 이게 뭡니까? 경찰권. 이게 수단이겠지, 수단. 그러면 경찰권은 다시 광의의 경찰권, 빨리 광의의 경찰권,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빨리 서비스. 다 배웠잖아. 다 했잖아. 빨리 했다고 해봐. 했죠. 다음에 대상은 누구야? 경찰? 아이씨 여기 경찰 책임자. 오케이? 그럼 이제 경찰 책임인데 경찰 책임은 다음 기회에 언제? 행정법에서. 그렇죠?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세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 행정법에서.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했으니까 끝낼까? 안 되지. 이거 자세히 나오죠. 거의 시험 문제 압권이죠. 이런 책임의 원칙이라든가 행정기본법은 정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자, 보시면, 자, 23페이지 뭐가 나와? 경찰, 빨리, 관할. 그럼 관할은 뭐가 있어?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적 관할. 뭐가 시험에 뒤지게 나올 것 같아? 그렇지요. 이게, 그죠? 다 강론의 영역이니까 강론을 뽑아다 내는 문제가 여기. 자, 여기서도 기본적인 개념만 배우고 나머지 세부적인 법령은 강론에서 이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강론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가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시험에 가볍게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하겠죠. 자,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목차를 알았어. 그럼 내가 뭘 배우는지를 알아. 내 서랍에 정리가 돼 있어. 거기에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지? 그래 자꾸 근거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게 좋을 거다. 그럼 이것도 배우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여기에 관련된 또 문제를 풀어. 그럼 점심 때 내가 공부할 의지가 아주 강한 학생은 점심 때 자겠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 물론 자도 되지만요. 강한 학생은 어쩐다는 이야기야? 풀어본다는 이야기죠. 내가 배운 만큼 한번 풀어볼게. 그죠? 그때 못 풀면 그때 자고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이유가 텀을 주는 거야. 그때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합시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거기 또 의지가 강한 학생 그 30분을 잘 살려서 공부를 하겠는데 의지가 약한 학생은 편의점 가겠죠. 어디? 갔다 와서 풀어도 돼. 근데 내 말은 뭐냐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쉬고 그렇지 막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잘 하셔도 좋은 공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어제 늦게까지 제가 여기 거의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돼. 뭐가 걱정되냐면 촌놈 마라톤 될까 봐. 한 2개월 뒤지게 하고 이제 퍼져가지고 3개월짜리 나오도 안 하고 수업도 퐁당퐁당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건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 학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왔다고 때리지 않아요.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민망한 거야. 내가 빠졌으니까 민망한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지만 고객입니다. 뭐라고? 고객. 우리 학원의 이념은 경영주의 이념이야. 뭐라고? 경영주의.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더라도 거리낌 없이 잘 나오셔야 돼요. 눈치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사정은 있겠죠. 뭐 사정 설명하고 안 나오는 거야 얼마든지 중요한 거고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자 빠진 영역들이 이제 복습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동영상 강의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동영상 그냥 자 부수적으로만 활용을 해. 나는 동영상 신봉론자가 아니야. 그죠? 수업은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면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나머지 시간에 빠르게 정리를 해 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내용은 다 적어놨는데 이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다음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